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국 수작 분야의 인물들 중 정미 7적에 해당하는 7명의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왜 이들 7명을 정미 7적이라고 하는지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정미 7적은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또는 제3차 한일협약이나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협약 체결에 찬성한 내각 대신 7명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통감의 권한을 확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을 장악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 내 비밀각서 내용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 군사권까지 장악해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미7적의 인물들에 대해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행적 내용 중 같은 내용들은 생략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고영희입니다. 1849년 11월 2일 서울 출생으로 1867년 역과의 외학으로 합격했습니다. 즉 일본어 통역사로 합격한 것이죠. 1876년 수선사 일행에 일본어 통역으로 수행해 일본을 시찰하기도 하며 일본에 대한 견문을 넓혀가던 그는 각종 통역 및 외교 업무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에서 탁지부 대신에 임명되었고 재임 중이던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과 관련해 고종에게 일본에 사죄하도록 강요하면서 어전회의에서 이완용 등과 함께 양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고종 강제퇴위에 앞장서는 한편 한일 신협약 체결에 동조합니다. 같은 해 10월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 현직 대신과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평의원에 선출되어 환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고종의 강제 양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서 보여준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 등 우길 대주장을 받습니다. 1908년 11월 일제가 전국의 산림 측량을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그는 1909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토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관민추도회를 열 때 발의에 참가하고 추모했습니다. 이후 1910년 8월 22일 탁지부 대신으로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시킵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16년 1월 사망할 때까지 5년여 동안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고 1910년 10월 7일에는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계를 받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원을 받고 그해 8월 29일 합병 1주년을 기념하는 매일신보 특집호에 공축 병합 1주년 기념이라는 기념축사를 게재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1912년 8월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고 1913년 7월 도쿄에서 열린 메이지 천황 1주기 추도식에 조선 귀족 대표로 참석합니다. 또한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 1월 25일 고병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해 2월 치러진 장례식에 일본 정부가 보낸 직사가 참석하기도 했으며 그의 자기는 1916년 3월 장남 고이경이 세습하게 됩니다. 정미 7적 중 두 번째 인물은 송병준입니다. 1858년 8월 20일 함경남도 장진 출생으로 1871년 묵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 조선에 오는 일본 특명 정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수행원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1895년 일본으로 건너가 1904년 귀국할 때까지 노다 헤이지로라는 이름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며 일본 각지를 다니면서 일본 정치인과 명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04년 8월 송병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진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송병준의 일진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치적 야망가들을 중심으로 유신회가 조직되자 이를 일진회로 개명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천도교의 민회 조직인 진보회와 합동해 조직을 정비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정치결사로 만듭니다. 1905년 1월 평의원장이 임명되어 일진회가 주최하는 각종 연설회에서 수십 차례 변사로 활동했으며 1905년 7월에는 상업회의소 감독을 맡았고 11월에는 일진회 특별평의회에서 일본의 외교권을 위임하자는 내용의 보호청원 선언서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일진회 지방총장회, 그리고 1906년 8월 총무원으로 일진회 회장대리에 선임됩니다. 같은 해 1월 창간된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의 제2대 사장을 맡아 1907년 5월까지 재임합니다. 이후 1909년 3월 일진회 총재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일진회장 이용구와 여러 차례 협의한 후 100만 회원 이름으로 한일합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순종과 이완용 내각 및 통감부에 일한합방 상주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일합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송병준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면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이 성립되자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농산공부 대신에 임명되었고, 이후 고종의 강제퇴위에 앞장서면서 한일 신야벽 체결에 동조합니다. 그해 10월 이러한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후원 1등 우길 대수장을 받습니다. 합병 직후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11년 8월까지 연수당 1600원을 받았으며 조선 귀정령에 따라 자작자기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았으며 그해 8월 29일에는 병합 1주년을 기념하여 매일신보에 일제의 조선 지배와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축사를 발표합니다. 이후 1915년 1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 상위원에 선출됩니다. 1920년 12월에는 백작으로 특별 승작했는데,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은 인물 중 승작한 인물은 백작에서 후작이 된 이완용과 함께 2명밖에 없습니다. 이후 1921년 4월 중추원 고문에 재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 연임하면서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또한 1924년 4월 반일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선 융화를 내걸고 결성된 친일단체 동민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사망할 때까지 고문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1925년 2월 1일 송병준은 사망합니다. 그의 사망 후 우길 동화 대수장이 추서되었고, 그의 자기는 장남 송정현이 이어받습니다. 1925년 2월 9일 남산정에서 장례가 치러짐과 동시에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도 성대한 추도식이 거행되었고, 1934년 11월 흑룡회가 도쿄의 메이지 신궁 옆에 세운 일한 합방 기념탑의 석실에 일진의 간부로서 합병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물은 이병무입니다. 그는 1864년 2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1884년 6월 무과에 합격한 뒤 1894년 10월 일본 육군 교도단, 1895년 5월에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차례로 입학합니다. 1896년 3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귀국해 4월 육군 보병 정위로 임관한 뒤로 계속 진급하면서 군인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던 1906년 1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 2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1907년 5월 육군 부장으로 진급했고 이완용 내각이 성립하면서 군부 대신에 임명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군부 대신으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지시를 받고 일본 헌병 70여 명을 대궐에 진입시켜 고종 황제를 강박해 선의를 강요하는 등 고종의 강제 퇴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한일 신협약 체결에도 참여합니다. 1907년 7월 순종을 강박해 군대 해산 조칙을 받아낸 후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했고 이에 저항에 걸기한 군인과 의병을 진압하도록 명령하는 등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부대들을 탄압합니다. 같은 해 10월 신사회 평의원에 선출되어 환영 행사를 주관하고 이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등 우길장을 받습니다. 1909년 7월 대한제국 군부를 폐지하고 설치한 친위부의 장관에 임명되어 시종무 관장을 겸임했으며 1910년 8월 시종무 관장 겸 친위부 장관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합니다. 합병 직후 조선규종령에 따라 자작자기를 받은 그는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이왕부 무관에 임명되어 육군 부장으로서 일본 육군 중장 예우를 받으면서 매년 수당 2,500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17년 10월 친일불교단체 불교 옹호회의 고문에 추대됩니다. 1920년 4월 조선보병대 부 육군 중장에 정식으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매년 3,500원에서 5,200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던 이병무는 1926년 12월 8일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당일 우길 동화 대수장이 추서되었고 그의 자기는 양자 이용묵이 이어받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물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이미 을사오적 중에 한 명으로 다뤘었던 만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은 1907년 5월 총리 대신에 임명되어 내각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고 한일 신협약 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정미 7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한일 신협약 이전과 이후의 자세한 친일 행적은 을사오적 편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이재곤입니다. 1859년 3월 6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1880년 과거에 병과로 합격한 뒤 다양한 직책들을 거칩니다. 그러던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이 구성될 때 학부 대신에 임명되었고 7월 학부 대신으로 고종 황제 강제 퇴위에 앞장섰으며 한일 신협약 체결에 동조하여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이러한 공로로 인정받아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등 우길 대수장을 받습니다. 1907년 10월 신사회의 평의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1908년 6월 한중일 3국의 새로운 글자를 수집 교정하여 한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조직인 한자 통일회를 발기하고 회장에 선출됩니다. 이후 1909년 12월 한자 통일회 회장으로 이등박문 추도회를 발기하고 동대문 밖 영도사에서 추도회를 개최합니다. 합병 직후인 10월 1일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20년 5월까지 재임하면서 10여 년 동안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10월 7일에는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1911년 1월에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8월 29일에는 합병 1주년을 기념하여 매일신보 특집호에 합병기념 축사를 게재합니다. 이후 1928년 11월 처와 함께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39년 11월 조선 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들을 연합하여 총후 봉공을 위한 정신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유도연합회의 고문에 추대됩니다. 그리고 1943년 7월 11일 이재곤은 사망합니다.
그의 자기는 손자 이해국이 이어받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물은 임선준입니다. 그는 1860년 12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85년 과거의 병과로 합격합니다. 이후 여러 직책을 두루 거친 그는 1907년 5월 내부대신으로 입각하였고 같은 해 7월 내부대신으로 고종의 강제퇴위에 앞장서는 한편 한일 신협약 체결에 동조합니다. 이후 1908년 2월 유림계를 회유하기 위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으로 조직된 대동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에 위촉되었습니다. 합병 후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고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역시 같은 해 8월 29일 병합 1주년을 기념해 매일신보에 합병기념 축사를 게재하여 일제의 조선지배와 일본 천황을 찬양했습니다. 이후 1917년 10월 친일불교단체 불교 옹호회 고문에 위촉된 그는 1919년 2월 21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기는 아들 임낙호가 이어받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조중의입니다. 1860년 9월 21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907년 2월 대동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지방총무와 평의원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5월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법부대신으로 주요 의병장과 일사오적 암살단원들을 종신형과 유배형에 처할 것을 상주했으며 고종의 강제퇴위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일 신협약 체결에 참여함으로써 정미칠적으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11월부터 1908년 8월 초까지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여 조선인을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의 보부상을 규합해 조직한 동학예진 교육회의 회장을 지냅니다. 1909년 10월 황실과 내각을 대표해 이등방번 조례단으로 일본에 건너가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해 1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관민추도회를 발휘해 추모합니다. 1910년 3월 이완용과 함께 병합 찬성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한 정우회의 경비를 지원했고 1910년 8월 16일 농상공부대신으로서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키를 방문해 합병 조약안과 합병 각서 등의 찬성을 표명하고 22일 창덕궁에서 열린 어전회의에 참석해 합병 조약을 가결하는 한편 조약 체결 전권위원으로 위임받은 이완용과 함께 통감 데라우치 관저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에 양해한다는 조약 체결에 참여합니다. 합병 직후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9년여 동안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고 10월 7일 자작자기를 받습니다. 또한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았고 8월 19일 병합 1주년을 기념해 매일신보의 기념축사를 발표합니다. 같은 해 9월 자기를 받은 조선 귀족들이 천황의 성운에 감업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선 귀족회의 창립총회에서 자작이사에 선출됩니다. 1914년 2월 대동학회를 개칭한 공자교회의 회장으로 활동한 그는 1915년 1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선협찬회 발기인 총회에서 부회장 및 상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던 1917년 6월 순종의 일본 천황부부를 아련하고 돌아온 후 매일신보에 안태하신 종가를 봉영하고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인민은 제실의 이와 같은 우악하옵신 성질을 극체하며 내지 인민의 심우한 친애를 감사하여 내선 일심협력으로 융화 진치에 노력하며
더욱더 총량한 신민이 되어 국가의 본공하기를 자기할지어다. 이렇듯 일제에 감사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한편 1917년 10월 반도시론에 조선민족의 정신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은 조선이 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병합은 병탄이나 점령이 아닌 대등한 자격에서 한 것이며 조선인은 이를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중응은 1917년 10월 친일 불교단체인 불교 옹호회의 고문으로 추대되는 한편 1918년 12월 왕세자 이엔과 일본 황족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식이 1919년 1월로 발표되자 경성일보에 동아의 좋은 모범, 옛 일선관계를 재현이라는 글을 발표해 일반 민중도 앞으로 더욱더 내선 동아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후 조중응은 1919년 8월 25일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자기는 장남 조대호가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정미 7적 7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영희, 송병준,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 이들의 이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인들만 기억하는 것이 역사는 아니니까 말이죠.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